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가 아닌 VS 코드에서 스프링 부트 개발하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 저희가 CLI, 많이들 버튼을 GUI로 사용하지만 저희는 오늘은 CLI를 통해서 배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JDK 21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 그 다음에 저희는 깃을 좀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 그 다음에 깃허브 계정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필요한 사전 사항에 대해서 먼저 확인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JDK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라우저 하나 열어주시고요. 저는 코레토 2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운로드 안 받으시고 처음 보시는 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레토 21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존 AWS에서 필요하신 버전에 맞춰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져 있어서 저희는 위치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컴퓨터를 열어서 저는 C에 그 다음에 자바에 이렇게 아마존 코레토 21 버전을 풀어서 JDK 21.0.7.66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21 버전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깃도 저희가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깃도 한번 위치를 좀 확인해 보시죠. 자, 깃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git scm.co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저희가 필요한 버전을 다운로드, 윈도우 혹은 다른 버전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버전을 설치하시게 되면 git, 그 다음에 보시면 git bash, git GUI, 그 다음에 git cmd라고 하는 이렇게 파일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와 그런 것들은 다 추가해 주시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파워쉘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VS 코드, 저희가 VS 코드 지금 설치해 놨고요. VS 코드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깃허브 계정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깃허브 계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허브 들어가시면 되고 사인인으로 저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AT 방법, 퍼스널 토큰 방법과 그 다음에 SSH로 하는 방법을 두 개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시는데 기초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스프링 부트를 개발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익스텐션 팩을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S 코드로 들어오셔서 익스텐션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익스텐션,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자바 패키지를 먼저 설치하도록 하죠. 익스텐션, 자, 그 다음에 팩, 그 다음에 for java라고 검색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자, 익스텐션 팩5 for java라고 하는 것들을 인스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스프링 부트를 좀 더 개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도 저희가 익스텐션 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롬복도 개발하실 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뭐 이거는 추가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발 환경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이것도 필요하신 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깃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깃 렌즈도 한번 설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시 여러분들이 뭐 도커를 설치하신다든지 아니면은 EVM, ENV,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시면 필요시 여러분들이 설치해 주시면 개발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하시면은 옆에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깃 렌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VS 코드는 기본적으로 깃이 있지만 오늘은 CLI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필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익스텐션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설치한 것은 git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처음에 익스텐션 팩4 자바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git 렌즈도 설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저희가 룸복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는 뭐 자동으로 설치되니까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여기 팩 설치하시면 같이 설치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바 저희가 설치하셔야 되겠죠. 자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저희가 환경 설정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희가 cmd에서 echo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echo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언더바 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자바 JDK가 이 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패스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echo 그 다음에 모듈러스 해주시고 패스 해주시면 여기 앞에 자바 JDK도 빈으로 위치가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바 하이픈 버전이라고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해 놓은 JDK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설치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컴퓨터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PC의 오른쪽 버튼 속성 자, 그러면 속성창이 열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 그 다음에 환경 변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바 홈과 밑에 보시면 패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저희가 설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워쉘에서도 가능하긴 하죠. 파워쉘 명령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파워쉘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요. 저희가 CMD는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쉘을 하나 열어보죠. 자, 파워쉘로 열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관리 작업란으로 열었습니다. 파워쉘을 하나 열어주시고 파워쉘에서는 저희가 입력하기 위해서 setx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JDK의 위치 이렇게 하셔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자바 홈이라고 하는 키가 생성되고 값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패스를 설정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패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커테이션 하시고 있던 값을 사용해야 되니까 모듈러스 패스 그 다음에 모듈러스 해주시면 되고요. 세미콜론 해주시고 방금 전에 잡아놓은 저희가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다가 슬러시 빈이라고 하나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패스에도 여러분들이 자바 홈의 실행을 위한 빈 폴더도 설치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저희가 스프링 프로젝트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 이니티얼라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브라우저 들어오셔서 스프링 부트 IO 쪽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니티얼라이저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그럼 깔끔하게 나오죠. 저희는 메이븐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는 3.5.7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룹과 그룹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com.min.edu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는 스프링 부트 데모라고 하나 만들까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키징 설치하시고, 저는 자바를 21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디펜던시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냥 웹을 만들 거라서 오늘은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자, DB 툴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웹 하나 올려주죠. 웹 하나 올려주시면 이거 잘못 올렸네요. 스프링 웹인데요. 웹 하나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더 올리시겠지만 롬복이라든지 JDK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올려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네레이트 컨트롤러, 뭐 컨트롤 플러스 돼 있지만 제네레이트 눌러주시면 이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아이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VS 코드에서 만드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VS 코드는 커맨드 저희가 익스텐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커맨드 팔레트에서 팔레트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팔레트를 여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P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터미널에 실행 명령창에 꺽쇠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스프링,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itialize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메이븐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메이븐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버전은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3.5.7로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자바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는 com.min.ed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데모 해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은 저희 자르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자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바 버전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불편하죠? 여기다가 아까쯤에 거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DV 툴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 추가해 주시면 플러스 여기 1 디펜던시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웹도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웹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프링 웹 이렇게 선택하시면 2 디펜던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롬복도 하나 보여드리면 롬복도 설치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3 디펜던시 될 겁니다. 자, 완료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디펜던시 다 올려주셨으면 엔터 치시면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셔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폴더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처리하시면 되겠죠. 뭐 요거는 저희가 하진 않을 건데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쯤에 스프링 이니티얼라이저에서 받았던 다운로드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제 폴더는 프로그램 VS 코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작업하도록 하죠. 스프링 부트 그 다음에 with 그 다음에 VS 코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아까쯤에 다운로드 받은 저희 프로젝트를 잘라내셔서 뒤쪽에 오셔서 붙여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죠. 자, 압축 풀기가 성공이 되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에서 이제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VS 코드 들어가셔서 자, VS 코드 들어가셔서 오픈 폴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저희가 압축을 풀어놨던 C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VS 코드에 이 폴더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려서 이렇게 필요한 설정이 될 거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바 액티빙이 되면서 설치가 되면서 저희가 필요한 파일들을 갖고 오게 되겠죠. 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이븐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메이븐 프로젝트 지금 올렸던 아이들의 디펜던시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키텍처도 이렇게 프로젝트 모양도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스프링 롬복,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에 관련된 거 이렇게 갖고 오시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작업하기 위해서 저희는 CLI로 오늘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컴파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자, 밑에서 메이븐 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린 컴파일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죠. 이렇게 클린 쪽에 가셔서 여기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돼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린 명령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컴파일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컴파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명령어 실행되고 컴파일이 되어서 작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CLI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고 치시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으니까 화면을 좀 깔끔하게 하고요. 자, 여기에서 점 슬러시로 명령을 하면 되겠죠? 점 슬러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메이븐 mvnw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mvnw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바로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끼시고 테스트.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쯤에 버튼 눌렀던 거랑 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쯤에 클린을 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완료되면 이렇게 빌드가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컴파일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점 슬러시 m vnw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만약 패키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패키지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packag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밑에 타겟에 이제 파일들이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자르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실행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자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경고가 뜨는 거는 지금 사이트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되니까 이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클린하고 그냥 강제로 마이너스 U 옵션을 사용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실행하는 거는 간단하죠. 실행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프링에서 바로 실행한다고 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src에서 메인 들어가시면 여기에 메인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런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런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허용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됐죠? 네, 실행이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대시보드를 설치했으니까 대시보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여기 스프링 부트 모양의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얘를 통해서도 이렇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허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멈출 때는 여기 네모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LI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줬던 자, 여기 위치에서 오셔가지고 메이븐을 통해서 실행하면 되겠죠. 점 슬러시 그 다음에 mvnw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하이픈 부트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똑같이 실행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똑같이 실행이 되었죠? 자,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료해 주시고 됐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깃에다가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지금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저희가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깃을 통해서 저희가 푸시하는 방법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뭐 마스터냐 메인이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깃을 이렇게 클론을 하거나 이니티얼라이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회사에 가시거나 CLI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을 가시면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깃도 PAT 방법, 그러니까 퍼스널 토큰이죠. 퍼스널 토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SSH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토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SSH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푸시를 하거나 그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수로 먼저 들어가셔서 GitHub에 들어가셔서 아까쯤에 로그인을 해놨죠. 자, 크레이트 레파지토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스프링 부트 git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필요하신 것들은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트 레파지토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레파지토리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다. 이 상태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CLI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가 PAT, 퍼스널 토큰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파지토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정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세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스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왼쪽에 저희가 디벨로퍼 세팅스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퍼스널 액세스 토큰 눌러주시고 토큰 클래식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네레이트 뉴 토큰을 만들게 되겠죠. 제네레이트 뉴 토큰을 하시고 그다음 밑에 있는 클래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을 하나 부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 그 다음에 git 토큰이라고 저는 이름을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짧게 일주일 정도만 잡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레파지토리는 방금 뜻이 있어야 되니까 레파지토리만 설치해서 체크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네레이트 토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큰은 주소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메모장이나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에 잘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옆에다가 저장을 좀 해놨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H 또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저희가 SH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쯤에 있었던 저희가 레파지토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뭐 키를 좀 더 만들어야 되니까 키부터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터미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로 하나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터미널에 올라오셔서 저희가 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SH키는 저희가 그냥 편하게 제네레이트로 만드시면 쉽게 작업이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위치는 저희가 만들게 되면 C에 그 다음에 사용자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계정에 그 다음에 여기에 .ssh라고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눅스가 조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시기 위해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죠. 위치에다가 ssh 해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키젠 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정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저는 RSA 방식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NSB 바이트는 4096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치가 이제 보이시게 되겠죠? 엔터 쳐주시면 이제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쯤에 보여드렸던 저희 계정에 그 다음에 .ssh에 id 언더바 rsa라고 되어 있죠. rsa. 자, 근데 그대로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바꿀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파파스 그냥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위치에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한번 파일을 확인해 볼까요? 자, 내 컴퓨터 열어주시고 아까쯤이랑 똑같이 C에 그 다음에 사용자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정 들어가시고 이제 폴더 생겼죠? 자, 그러면은 여기 계정에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주셨으면 저희가 이제 레파지토리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퍼블릭 키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저희가 메모장으로 열어주시면 이렇게 키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가 이렇게 열렸죠?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저희가 접속하는 방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SS키를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저희가 다시 GitHub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레파지토리 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으로 가셔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드셨던 저희가 스프링 부트 git이라고 하는 저희 레파지토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팅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플로이 키 여기 보시죠? 디플로이 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add deploy key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키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똑같이 스프링, 부트, 그 다음에 깃, 그 다음에 SSH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아까쯤에 있었던 거 띄어쓰기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복사하셔서 그대로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llow Write Access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Key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키가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SSH 연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기텐더 요청하면 됩니다. 이 키가 있는지만.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들어가셔서 자동으로 등록되니까 SSH 하신 다음에 -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it, 그 다음에 골뱅이 git, 그 다음에 허브, 그 다음에 com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GitHub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SS 키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해서 갖고 오겠죠. 그러면은 제 거의 이름인 전민균이라고 하는 하이 전민균이라는 프로젝트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엔터 치시면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yes를 안 눌렀네요. 자, 눌러주시고 지금 연결할 거냐? 라고 했으니까 제가 엔터를 쳐버려가지고 yes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 주시면 이제 확인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거에 스프링 부트에 연결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SSH와 그 다음에 PAT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깃에 등록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SH 테스트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커밋 푸시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git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깃이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되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위치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하셨던 C에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 vs 코드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위드 vs 코드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시면 여기가 루트 폴더거든요. 상위 루트 폴더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위치를 갖고 와야 되니까 이 위치를 복사하셔서 저희가 터미널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 하시고 저희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부트 데모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얘를 .git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그 다음에 init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처리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git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 터미널이니까 -a, ls-a 옵션을 사용하지 못할 거니까 dir-force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쯤에 없었던 .git이라고 하는 관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들을 다 스테이징 단계로 넘겨야 되니까 git add 뭐 다 저희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스테이징과 그 다음에 커밋, 푸시 단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저희가 add 해주시면 되고요. 점 하시면 모든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파일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add 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지금 경고가 뜨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LF,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 LF 이렇게 있는데요. 자, 윈도우에서의 이제 띄어쓰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없앨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커밋을 해줘야 되겠죠. 스테이징 됐으니까. 그래서 git commit 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니까 initial 그 다음에 commit 처음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라고 글자를 하나 써주도록 하죠.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크리에이트 돼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깃에 먼저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git state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를 해주게 되면 브랜치가 메인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 브랜치가 메인이 아니라 마스터로 되어 있는 분들은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it 브랜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git 브랜치를 하시면 지금 메인이라고 나오시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마스터로 돼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브랜치가 꼬이거나 뭐 그런 작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바꾸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git 이름을 강제로 바꾸는 거죠. git 그 다음에 브랜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마스터를 그 다음에 메인으로 요거는 마스터로 돼 있으신 분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스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지만 만약 되신 분들은 원 브랜치 메인이라고 나오시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이제 프로젝트도 저희가 로컬에다가 다 커밋도 해놨고 이제 푸시만 하면 되겠죠. 자, 푸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리모트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리어를 먼저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리모트 주소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git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코드 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HTTPS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큰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SH는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SSH로 하시는 거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하실 때 컴퓨터가 바뀌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업을 잘못하셔서 잔디를 심는다고 했죠. 그게 이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로 하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새로운 창을 하나 열게요. 자, 첫 번째 git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config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GitHub을 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명령어들이 없다고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한번 만들고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fig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 global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오타가 났네요. 글로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하고 유저네임은 저는 제거 루카스 0429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it 해주시고 config 또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글로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user.email 이렇게 해주셔야 이 이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루카스 0429 그 다음에 골뱅이 gmail.com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엔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git 그 다음에 config라고 해주시면 이거 git config 그 다음에 하이픈 글로벌 그 다음에 리스트로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네임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계속 등록이 되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리모트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처음에 PAT 방식이니까 저희가 리모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git 리모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그 다음에 add 맞죠? add 하신 다음에 오리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주소는 저희가 GitHub에 있는 이 주소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리모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PAT로 저희가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자, PAT로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푸시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it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랜치 자, 그 다음에 -m 요거는 강제로 바꾸니까 뭐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위에서 안 하셨을까 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it 해주시고 이제 푸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오리진으로 할 거니까요. 자, 해주시면 됐고 메인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커넥트 GitHub를 연결하는 게 뜨게 되고요. 그럼 아까쯤에 저희가 저장해 달라고 부탁했던 토큰을 저희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토큰을 좀 붙여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쯤에 저장해 놓은 토큰을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인 인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뉴 브랜치로 만들어져서 메인에서 메인으로 갔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코드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부트 데모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하셨던 작성자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커멘트도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셔서 자, 이번에는 PAT로 생성을 해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SSH로 하셔야 되겠죠. SSH는 지금 등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하실 때 경고창이 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PAT 방식이었던 걸 SSH로 바꿔서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리모트 여기서 오리진 똑같습니다. 주소만 바뀌는 거겠죠. 주소로 바꾸시면 저희가 깃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들어가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코드 부분에 SSH 부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주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소를 복사하시고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기존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exist가 뜨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lready exist라고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git 다 쓰실 필요 없고요. 리모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v만 해주시면 내가 이걸로 지금 HTTPS로 그러니까 PAT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꾸는 방법은 자기 전에 set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git 해주시고 remote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t URL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rigin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아까처럼 복사해온 요 git 주소 SSH 주소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엔터 치시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git 리모트 그 다음에 -v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주소가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위에는 PAT 주소, 밑에는 SSH 주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푸시는 똑같습니다. 자, 커밋이 되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안 하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브랜치는 브랜치 스테이터스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브랜치만 치셔도 되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오타가 났죠? git 브랜치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메인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엔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닌 경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m으로 이름 강제로 바꿔주시고 메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시는 똑같습니다. git 하신 다음에 푸시 그 다음에 -u 자, 그 다음에 origin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올릴 게 없으니까 그냥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뜨겠죠. 그래서 everything up to date 라고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PAT 방식과 SSH 방식으로 하시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VS 코드에서 요즘에 최근에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깃을 연결하거나 그 다음에 혹시나 회사 가셔서 깃트리를 사용하시거나 커맨드로만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깃을 어떻게 연결하고 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만들었던 동영상이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깃을 등록하는 거는 지금 해봤으니까 뭐 리모트 연결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브랜치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머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 클론을 받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문서를 작업해서 여러분들이 더보기란에 넣어 놓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작업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LI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CLI 방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